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배우자 외도를 겪게 되면요, 밥도 안 넘어가지, 잠도 안 오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몸이 너무너무 이제 피폐해지고요. 진짜 살아있는 지옥이 이런 거구나, 생지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내가 경제력이 있건 없건, 능력이 출중하건 능력이 없건, 친정이 잘 살건 못 살건, 뭐 예쁘건 못생겼건 다 상관이 없이요, 아무리 능력이 좋고 외모가 뛰어나고 젊은 사람도 이 생지옥은 똑같이 겪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우리가 그래도 배우자를 돌아오게 하고 싶다든지, 이혼하고 멋지게 살아내고 싶다든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이 바라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짜 이성적이고 천천히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때 멘붕에 빠지니까 우리가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로 막 폭주해가지고 결국 내가 원치 않는 방향에 가 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배우자 외도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6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가 주세요. 첫 번째 경계해야 될 거는요, 포커페이스를 못하는 겁니다. 포커페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나 화투 같은 거 칠 때 내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이 모르게 해야지 내가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내가 어떤 거를 갖고 있는지 숨기는 거죠. 표정에 내가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 드러내지 않는 게 이제 포커페이스인데요. 특히 우리가 증거를 잡을 때 포커페이스가 중요하죠. 내가 너를 의심하고 있다는 티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의심하고 있어라는 티 우리가 안 내고 싶어도요, 은연중에 자꾸 나와요. 너 요즘 자꾸 늦게 들어온다. 밖에 좋은 일 있나 봐. 갑자기 안 뿌리던 향수는 왜 뿌려? 잘 보이고 싶은 여자라도 있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누구랑 어디 있었어? 모텔에 갔었지. 막 이러면서 자꾸 캐묻고 추궁하고, 내가 너 알고 있거든? 의심하고 있으니까 너 작작해, 조심해 라는 식으로 넌지시 자꾸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힌트를 들은 바람난 배우자가, 아이고 우리 배우자가 눈치를 챘네, 이제 외도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외도를 멈출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람 피운 사람들은요, 진짜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불륜 중인 거 맞다 라는 증거가 잡히기 전에는 무조건 잡아떼고요, 딱 걸린 만큼만 인정을 하고요, 상간자를 보호할 생각으로 상간자에 대해서도 결코 자기가 아는 대로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커페이스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숨기셔야 되는 거죠. 내가 자꾸 포커페이스를 못하고 툭툭 내던지고 자꾸 흘리게 되면요, 배우자는 우리 와이프가 아니까 무서워서 바람을 그만둬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고, 안 들켜야지, 얘가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찾고 있구나, 앞으로 조심해야지, 이렇게 조심성만 키워주게 되고 오히려 바람이 장기화가 됩니다. 두 번째 경계해야 할 태도는요, 성격이 급하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태도예요. 아무리 차분하고 뭐 내성적이고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도 배우자 외도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트라우마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아니게 돼요. 생전 그런 적이 없던 사람도 막 폭력적으로 변하고요, 말이 없던 사람도 막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때문에 내가 분통이 젖어 죽겠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울고 불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울고 불고 막 토로를 하기도 합니다. 나의 이 힘든 감정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배우자가 바람나서 힘들다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 결국은 가해자인 이 새끼한테 또 털어놓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 새끼한테 또 위안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태도가, 내가 감정이 이제 무너지고 폭발하고 막 난리가 나는 이 태도를 배우자에게 보이면요, 이 배우자가, 그래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상처받았구나, 미안해, 아이고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불안하구나, 내가 안심시켜줄게 라고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기가 쉬워요. 이미 이 사람은 불륜에 빠졌다는 거는 악함의 덩어리인 건데, 이 악함 덩어리인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베풀 리가 없다는 거지. 오히려 듣기 싫어, 왜 저래, 또 지랄이야, 왜 저렇게 감정 조절을 못할까, 네가 맨날 그 지랄을 떠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가 싫지, 막 이러면서 오히려 나한테 질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그렇게 감정이 무너졌구나, 너 그렇게 힘들구나, 바람 피운 나 버리지도 못하고 나한테 이렇게 애원하는 거 보니까 너 나랑 이혼 못하네, 너 지금 되게 우습네, 이렇게 오히려 우리의 가치가 낮아지고 우스워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 중에 감정 주체 못해가지고 막 오락가락 하면서 밤에 대화한답시고 마주 앉아가지고 막 퍼붓고 드자비하고 막 난리치는 분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더 낮아지고 자기 자괴감도 들고 해서 자기 자존감만 낮아지고요. 자꾸 드자비 하는 거 이 바람피운 배우자가 언제까지 견뎌줄 것 같아. 한 2달을 못 가요. 2달 있다가 반드시 지 입에서 이혼 소리 나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하는데 나를 용서 못하는데 당신이 나랑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당신도 맘 편하게 살아. 내가 꺼져줄 테니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지랄하고 드자비하고 했던 게 한편으로 마음속에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이 고쳐졌으면 좋겠는 마음에 드자비를 했던 거니까 이 사람이 이혼하자고 나오면요 또 덜컥 겁을 먹어가지고 꼬리를 팍 내려요. 꼬리 팍 내리고 이제는 내가 완전 을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감정 조절 잘 하시고 절대 배우자 드자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죠. 그리고 세 번째 경계해야 될 태도는 배우자만 닥달하는 것입니다. 아까 포커페이스 못하고 감정 조절 못하고 하는 거랑 일맥상통한 거예요. 내 배우자만 붙들고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 저러쿵 맨날 싸우고만 있는 분들이 많아요. 상간자가 누군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상간자를 조질 증거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상간자를 쳐낼 생각은 안 하고 상간자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상간자도 피해자죠. 제 배우자가 문제죠. 이 사람은 처음 바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하면서 내 배우자만 붙들고 부부 상담을 간다든지 시가나 처가에 알려서 뭐 온 가족한테 비난을 받게 만든다든지 내가 이 사람을 막 괴롭힌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내 배우자만 들들 볶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외도는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배우자와 나와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크게 보면은 배우자와 나와 상간자, 삼각관계인 거고요. 작게 보면 배우자와 내가 아니라 나와 상간자의 관계인 거예요. 나랑 그년, 나랑 그 새끼가 싸워서 둘 중에 하나 죽어난다 생각하고서는 단판을 지어서 상간자를 내 배우자에게서 떨궈내야지 일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배우자가 집에서는 들들 볶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가서 상간자랑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 그런데 이 깊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자꾸 배우자 탓만 하면서 배우자만 들볶으면 가정이 깨지고 나에 대한 악감정만 배우자가 더 갖게 돼서 이 사람이 바람을 정리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상간자와 더 붙여주는 꼴이 되더라. 그래서 배우자 드자비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1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가정 경제 상황이나 뭐 아이들에 관련된 거, 그동안의 가정의 이제 부부 생활이 어땠는지 뭐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이 1시간 동안도 말이 계속 바뀌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가 뭐 조리 없다, 두서 없다, 말솜씨가 없다 이게 아니고요. 자기 감정이나 이런 거에 일관성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외도를 안지 지금 하루 됐습니다. 이틀 됐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하면 당연히 내 감정이 요동치고 생각도 오락가락하고 거의 나도 반 미치광이니까 내가 이게 두서가 없는 게 당연하지. 내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당연한데 몇 달이 지나고 심지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상황이 지금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이혼 절대 안 해줄 거예요. 제가 왜 이혼을 해줘요? 제 배우자 제가 절대 못 놔줍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줍니까? 저는 아직 배우자 사랑하고요. 이 사람이 저한테 생활비 주는 거 절대 포기 못해요. 저 애들 키우려면 이 사람 있어야 돼요. 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다른 거야. 맨날 배우자에게 정 떨어질 행동만 하고 정작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그렇다고 이혼을 안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내가 가정을 좀 더 챙기고 해야 되는데 뭐 애도 뒷전이고 애가 받는 상처도 뒷전인 채 오직 자기 그 감정에만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어. 몇 년을.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전 당장 이혼할 거예요. 저는 바람 피운 사람이랑은 못 삽니다. 더러워서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바람 피우는 배우자에게 엄청나게 집착을 하고 이 사람 일거수일투족에 의해서 내 감정이 막 좌우가 되고 내 하루 24시간 동안 20시간을 오로지 이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이런 사람이 이혼을 하긴 뭘 하냐고. 그렇다고 또 이혼 준비라도 돼 있나? 이 사람이 주는 생활비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능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한데 당장 이혼할 거라고 큰 소리만 치고 막 이렇게 뭔가 이 내가 바라는 것과 내 상황과 내 행동과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데
일관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에게 막 갈피를 못 잡고 좌지우지를 당하고, 오히려 준비가 안 된 채로 오히려 팽당한다든지, 오히려 준비가 안 된 채로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나중에 후회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우자 외도를 겪는 분들이, 물론 초기에는 나도 막 감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내 내면을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 상황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봐. 내가 애랑 같이 살려면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주는 생활비가 얼마야. 그리고 내가 나가서 벌 수가 있어 없어. 그런 걸 다 파악을 좀 진중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혼은 정말 꼭 해야겠는데 당장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몸이 좀 아파. 그러면 내가 빨리 몸을 낫게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벌 수 있을 때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지. 이게 이 일을 겪은 지도 오래됐고,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안 지도 오래됐고, 여자가 한둘이 아닌 것도 알고 하는데도 이혼할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이 사람에게 목매고 있으면요, 그거는 마냥 이 사람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내가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거, 배우자 내 의지로 절대 못 바꿉니다. 내 의지로 바꿀 수 있으면요, 이혼하는 가정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수용을 하고,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내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내 자신의 태도를 바꾸든지 능력을 키우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차라리 쉽고 현실적이고 궁극적으로 후회가 없고 나를 위한 일이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 경계해야 될 태도는요,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은 분들은요, 요 바로 앞에 있는 과업조차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증거가 아직 잡지도 못했어. 증거도 못 잡았는데, 제가 증거 잡아서 상관자 소송을 한들 제 배우자가 상관자 위자료 내주면은 괜히 저 돈만 쓰고 결국 건지는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한다든지, 아직 증거 잡으려고 노력도 안 해가지고 상관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는 상관자 쫓아가서 박살 못 낼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앞서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다 보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도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 일을 해결하는데 더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 안 돼. 앞에 있는 거, 내가 해야 될 거는 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제가 상담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보면서 지금 당신은 뭘 해야 되는 상황인 거를 딱 짚어드리는데, 그것만 딱 생각을 하고 요거에만 집중을 해야지, 너무 앞서서 걱정을 하면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6번째, 해서는 안 될 실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자 외도를 알았을 때, 나 너무 분통이 터져.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가면을 쓰고 살았고 바깥에 있는 사람 모르지, 이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모르지, 내가 네 가면을 벗겨주겠어. 특히 네 식구들, 처가 식구들, 시가 식구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좀 와서 두들겨 패서 이 사람 좀 혼내주세요 라는 심정이 생겨가지고, 당장 증거도 없는데 처가에 전화를 해서 당신 딸이 바람을 폈네 어쩌네 당장 데려가라 막 난리를 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피하 식별이 잘 돼야 되잖아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잘 구별을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만 이 일에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면 그것만 딱딱 이렇게 따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막 떠벌려 놓는 분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나한테 득이 되기는커녕 실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누이, 시가 식구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 당장은 내 편 들어줄 수 있겠죠. 어머 걔 진짜 왜 그런다니, 미쳤나 보다 걔가, 내가 얘기 잘 해볼게. 하지만 정말 이게 바람을 해결하는 거는 결국 내가 할 일이지 누가 도와줄 일도 아니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바람나서 미쳐버린 이 배우자가 지 집 식구들 말은 들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오히려 쥐 잘났다고 막 거기 가서 더 떠들고 변론을 하지, 자기 집 식구들이, 피 섞인 식구들이 말린다고 해가지고 그 불륜을 멈추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 저 사람을 끌어들이면 내 정신만 사나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지금 밥 못 먹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시댁에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남편 붙잡아 놓고서는 혼내주지는커녕 혼내주지도 못하면서 맨날 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자기 아들 어떡하냐고 하소연만 하고 있어. 이건 오히려 입장이 바뀐 것 같아.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시누이, 큰 시누이한테 우리 남편 좀 혼내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누이가 오히려 남편한테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너 이거 바람 피운 거 다 걸렸는데 이제 네 와이프가 너 쥐잡듯이 잡을 텐데 너 그래갖고 살 수 있겠니? 야 그냥 이혼해라 이러면서 오히려 시누이가 이혼을 조종하더라.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내 편이 될 만한 사람들만 일부만 끌어들여야 되는 거지.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거나 특히 내 편이 될 리가 없는 사람들, 내 배우자의 직장 동료, 내 배우자의 친구, 내 배우자의 형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청하나 마나 오히려 나의 등에 같이 칼을 꽂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일을 하고 겪어가면서 진짜 느끼는 게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구나예요. 우리는 세상이 그래도 정의롭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믿고 싶지만 이 배우자 외도라는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 가는 거죠. 아,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구나. 단돈 몇만 원에 자기 양심을 팔고 단돈 몇백만 원에 남의 가정 깨뜨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구나. 내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오히려 내 등쳐먹을 사기꾼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생긴 이 똥 누가 치워주냐? 똥 치울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내 손에 똥 안 묻히고는 이 똥 못 치운다. 이 생각으로 내가 더러운 일도 다 해야 되고요. 팔 걷어붙이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누가 내 일을 도와주거나 대신 해주거나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감정 기복이 없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감정 기복이 있어도 표현을 자제하고 포커페이스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언제 감정기복이 생겨요. 배우자가 개소리 할 때, 엉뚱한 소리 해댈 때, 막 미친 것처럼 막 쓸데없는 소리 할 때 우리가 막 미쳐버리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우리가 막 열마디를 하게 돼. 나는 진짜 말을 아끼려고 그랬는데 포커페이스 하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가 한마디 하면 내가 막 열마디를 하게 돼. 그러면서 포커페이스 실패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새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어떤 말을 짓거리는 건지, 이 새끼가 하는 말의 속뜻이 뭔지,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알면요. 오, 진짜네. 주쌤이 얘기한 것처럼 주쌤이 글에다가 써놓은 거를 이 새끼가 하고 있네. 이거 지금 레파토리구나. 이 새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속뜻은 지금 이거구나 라는 거를 알면요. 우리가 오히려 이 새끼가 하찮아 보이고 가소로워 보이지 이 사람이 하는 개소리에 우리 감정이복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자 붙들고 얘기하지 말고 제 유튜브도 들으시고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도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 사연도 다른 분들 진행 상황도 좀 살펴보고 제가 쓴 글도 보면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교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